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딸아, 암표라도 구해주렴. 무조건 끊어라. 내 일생의 소원이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 말들은 가수 나훈아 공연에 가짜 표까지 등장하게 된 암표 전쟁의 서막이 됐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암표상과 웃돈을 내고서라도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11년 만에 공연을 하는 한국의 트로트 황제 나훈아 씨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3만 장가량의 입장권이 순식간에 동이 났는데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공연 입장권은 7분 만에 매진됐고, 인터넷 사용이 서툰 5, 60대는 급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표를 구해오라는 특명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표는 없으니 암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2만원짜리 입장권은 인터넷상에서 2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올라가더니 최고 1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입장권 구하기 경쟁이 이렇게 가열되다 보니 암표 전쟁은 암표 사기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암표를 판다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식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0명을 넘고요. 피해 규모도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20, 30대로 효도 선물로 공연 입장권을 사려다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암표가 극성을 부리는 곳은 공연장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22일과 23일 프로야구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남녀노소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야구, 올해 그 인기는 유난했습니다. 야구 입장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표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그 사이 접속자 폭주로 인터넷 사이트까지 마비돼 구입 시도조차 못해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표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진 상황 속에 인터넷 입장권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와 중고 거래를 하는 사이트 중고나라에서는 한국 시리즈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암표 거래가 시작됐던 거죠.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한 장에 25,000원인 좌석 넉 장을 30만원에 판매하거나 조금 더 비싼 4만원짜리 좌석을 1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셈이죠. 정상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이른바 금값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암표 판매는 단속할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은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암표상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부터 실명으로 표를 구입하자는 제안까지, 경기 관람 기회를 암표상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암표 단속,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 인터넷상에서의 암표 거래는 처벌 조항이 없고요. 그나마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암표 거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암표상은 즉결 심판을 받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게 고작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 효과가 없었는데요. 암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느낀 서울의 한 경찰서는 암표 방지 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암표상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포상으로 당일 경기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공익신고제 실시 후 모두 71명이 신고제의 혜택을 받다는데요. 경찰 당국은 2017년 올해 처음 실시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남한에서는 추석 명절이면 역마다 귀성열차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화관 앞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교통편이 다양해지고 또 영화관이 늘어나면서 귀성열차와 영화관 암표상들의 모습은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도 인기 공연이나 경기가 열리면 암표상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기는 하죠. 좌석은 한정적인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 웃돈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요 공급의 원리인지도 모르죠. 가난했던 시절 고향길 열차표에 목을 매야 했던 남한 사람들이 이제는 즐기는 문화를 위해서 암표를 사고 있는 모습. 필요악이라고도 불리는 이 암표 한 장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자, 아마 남한 사람이라면 40대 이상은 저처럼 유명 가수인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떠올릴 거고요. 그런데 20, 30대는 외국에서 들어온 축제죠. 귀신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헬로윈을 떠올릴 겁니다. 남한에서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문화다 보니까 수입 명절로 상술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과 신선하다, 재미있어서 좋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은 매해 10월 31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아일랜드 켈트족이 죽음의 신에게 지냈던 제사에서 유래됐고요. 귀신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귀신으로 변장하는 풍습이 오늘날의 헬로윈 축제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귀신이나 괴물 분장은 물론이고 만화 주인공이나 영화 속의 아이언맨 등으로 독특하게 변신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죠. 일본 만화 영화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가오나시라는 귀신으로 분장하고 놀이공원에 간 사람의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가오나시 복장을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의 사진은 마치 만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분장을 너무 과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헬로윈 당일 지하철역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란 사람들은 끔찍한 사고가 난 걸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헬로윈 분장인 줄 알았던 건 한참 뒤였다고 하죠. 남한에 헬로윈이 퍼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헬로윈이 도입된 건 1990년대 중반경입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백화점과 호텔에 서양 귀신 판촉 눈살, 청소년 탈선도 부추긴다, 귀신도 서양 것이 좋더냐 이런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헬로윈이 대중적인 축제가 된 것은 어린이집과 영어 유치원의 영향이 크다는데요. 외국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워보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거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고 헬로윈을 즐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헬로윈은 매년 치르는 주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헬로윈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10월 말이 되면 아이들의 복장과 나눠 먹을 초콜릿이나 사탕을 준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입을 옷이지만 내 아이만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즐기는 축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헬로윈. 한 인터넷 사이트는 헬로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헬로윈과 연관된 긍정어인 재미나다, 좋다, 즐기다 등과 부정어인 가짜, 공포, 화나다 등의 비율을 조사한 건데요. 2015년 81%대 19%에서 2016년 76%대 24%로 2017년에는 긍정어 68%, 부정어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헬로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 젓가락 모양의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헬로윈처럼 상업적, 무국적 기념일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이걸 즐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윈도 한국 문화 속에서 재해석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처녀 귀신, 염라대왕, 저승사자도 헬로윈 때문에 섭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